중국의 한 공항. 한 여성이 괴롭다는 표정으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단 하루라도 중국에서 머물고 싶지 않다며 한국으로 가서 머물다가 다음날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음날 이 여성은 어제와는 다른 표정으로 하루만 더 머물고 가고 싶다며 아쉽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카디프에 살고 있는 안젤라라고 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영국과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중국 여행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이 여행 때문에 중국이 아닌 한국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돌아왔어요.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제 휴가 기간에 맞춰 친구와 함께 둘이 여행을 하려 마음먹었으나 갑작스럽게 친구의 일정이 안 된다는 소식에 여행을 혼자라도 가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중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다름 아닌 중국 음식 때문인데요. 처음 마라탕을 접하고 나서 마라의 맛에 빠지게 되어 한동안 마라탕만 먹을 정도로 많이 좋아했어요. 허거와 밀크티 또한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은 정말 독특하고 신비롭게 생각되었죠. 분명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기에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 중인 나라라는 것을 알았으나, 저는 대도시보다는 중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을 방문해 보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는 처음 여행하는 것이다 보니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설렘이 가득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대도시들은 치안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대도시가 아닌 외곽 쪽으로 돌아볼 생각이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예전 프랑스에 여행 갔을 때 소매치기를 한 번 당해 모든 짐들을 도둑맞은 적이 있어 엄청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생각보다도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가는 영국에 비해 매우 저렴했기에 제가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은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죠.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큰 대도시들은 물가가 어느 정도 높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저렴했습니다. 중국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듯 유적지들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아름다운 자연경관들도 많이 볼 수 있어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음식들은 맛있었지만 가게들의 위생 상태가 정말 별로였어요. 비위가 좋다고 생각했던 저마저도 몇몇 음식점들은 도저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위생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많이 발생했기에 자동차 경적 소리에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요. 이곳저곳에서 10초에 한 번씩 울리는 듯했죠. 불편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차를 타거나 이동할 때 외국인들에 대한 검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번거로워요. 특히 사진이나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면 중국인들에게 이유도 모른 채 제지당합니다. 중국인들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힘들었죠. 중국에서 좋았던 건 딱 둘째 날까지였는데요. 중국어를 못한다면 물을 사더라도 바가지를 씌우곤 합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하나만 구입하려고 하더라도 두 개를 강매시키고 끝까지 하나만 구입한다고 말해도 두 개 가격을 내야 하죠. 음식들의 맛은 좋았지만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것인지 힘든 날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무엇을 잘못 먹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 몸에 안 맞는 것인지 어느 순간 배가 아파지기 시작해 하루 종일 숙소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조용한 중국인들이 없고 큰 소리가 항상 들려와요.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기대했던 것인지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경관이나 유적지들만 좋았을 뿐 가장 문제였던 점은 사람들이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이곳저곳에서 역한 냄새들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시끄러웠죠. 사람들의 시민의식 또한 너무 낮은 것인지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길거리 곳곳에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심지어 화장실에서 문 열고 대변을 보는 사람도 있는 데다가 물도 안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한 번은 유적지를 보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인지
차량이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추월해서 가겠다고 너도 나도 양방향으로 가게 되어 도로가 막혀서 못 간 것이었죠. 서로 양보를 안 해 그 자리에서 무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유적지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까지 소매치기 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어 멘탈이 나가 더 이상은 여행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하루 뒤에 영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임에도 하루라도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려 보니 이미 매진이더군요. 영국으로 돌아가려면 다음 날 비행밖에는 없었지만 단 하루라도 중국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바로 옆 나라인 한국으로 가서 영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빠른 한국행 비행을 예약해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더라도 하루를 기다려야 하는 건 똑같았지만 이곳을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최악의 상태였어요. 물론 한국이 싫어서는 아니었지만 중국에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했으며 한국 또한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한국을 간다고 해서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죠. 비행기를 탑승하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했는데 이내야 한국에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들릴 정도로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나라였어요. 하루만 있으면 되니 가볍게 쇼핑이나 하며 휴식을 취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하고 그리 멀지 않았기에 서울에서 숙소를 잡아 쇼핑을 조금 한 뒤 휴식을 취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중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중국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의 검사는 전혀 없는 모습이었고 지하철 안에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조용했어요. 조용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질서를 잘 지키며 서로 양보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했던 건 영어로 된 안내방송이 나올 뿐 아니라 영어로 된 표지판들은 쉽게 볼 수 있었죠. 지하철을 탈 때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구입하게 되었던 교통카드로 서울 내에 있는 지하철과 버스 모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가까웠기에 당연히 비슷할 거라 생각했지만 중국하고는 많은 것들이 달라 당황하고 말았어요. 물론 중국의 대도시를 여행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의아했죠.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유적지나 자연경관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외국인들이 필수로 간다는 명동을 경험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사람을 볼 수 없으며 다양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가게들과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위생 상태 또한 중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가게들이 많았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임에도 맛 또한 매우 훌륭했어요. 이렇게나 사람이 많은데도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죠. 한국인들은 소매치기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듯 모두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신의 물품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뒷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내놓고 다니던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었죠. 심지어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조차 테이블 위에 개인 물품들을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중국보다 발전이 잘 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무인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 어딜 가나 존재했기에 영국보다도 훨씬 발전된 나라가 한국인 듯 싶었습니다. 신기하게 한국 어느 곳을 돌아다녀도 도시 전체가 활기차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녁이 되자 길거리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단 하루만 머물게 되었지만 화장품을 구입하고 싶어 가게를 물어보거나 물건에 대해 물어봤을 때도 그리고 길 찾는 걸 물어볼 때마저 어딜 가나 친절한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소통하는데 문제없었지만 영어를 못하는 사람마저 번역기를 돌려가며 제가 질문했던 것에 친절하게 답해주려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죠. 중국에서는 힘든 여행만을 하다가 한국인들이 보여준 마음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여행을 했다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분명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임에도 중국과 한국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했던 건 한국을 떠나기 바로 전 공항에서였는데요.
시간이 좀 남기도 했고 배도 고파왔기에 간단하게 음식을 먹으려 식당에 들어갔죠.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와 맛있게 먹은 뒤에 식당을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시간이 다 되었기에 비행기를 탑승하러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뛰어오며 소리를 치더군요. 처음에는 저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제가 있는 곳까지 빠르게 뛰어오더니 제 어깨를 치며 조그마한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제가 음식점에서 계산을 하려 할 때 큰 가방 안에 항상 작은 가방을 따로 소지해 지갑하고 여권을 두었던 가방인데 그것을 음식점 어딘가에 떨어뜨렸나 봐요. 중국에서는 소매치기로 훔쳐갔었는데 한국에서는 가방을 되돌려주기 위해 뛰어오는 모습이었죠. 단 하루만 한국에서 있었을 뿐인데 친절한 한국인들 덕분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그대로 영국을 가게 되었다면 다신 아시아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텐데 다시 한번 꼭 한국으로 방문하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들과 대중교통 인프라는 물론이고 안전하고 친절한 한국인들이 있기에 다음 휴가에 꼭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싶어요. 한국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한국인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